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매기겠다. 또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쪽으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참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환율이 또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은 이 불확실성을 이미 3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반드시 얻어가야겠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잠시 짚어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인데요. 코스피가 2.45%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2.36%의 하락세입니다. 간밤 미국장의 폭락 여파로 우리 시장도 이렇게 파란불이 좀 대거 켜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연이은 대량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양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도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문가님, 3월 20일까지를 이 불확실성이 이어질 기간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정말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는 좀 내 말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원래 믿고 있었는데요. 진짜 시장이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뭐 웃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시장 빠지고 있는데 뭘 웃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어차피 예견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상향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면 마치 계속 올라올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시장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을 읽어가는 기술이 먼저라는 얘기고 그다음 업황을 보는 거에 그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가 종목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종목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항상 시장을 먼저 읽어가는 기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읽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경험이라는 게 쌓여야 돼요. 지금 딱 보면 시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딱 끊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괴롭히는 거고 오늘의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모든 것들은 계단식 상승의 폭포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단식 상승의 폭포수 하락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요? 계단식으로 상승하다가 훅 떨어지는데 자, 이거는 대응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계단식 상승할 때 현금 비중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주식을 자꾸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꾸 이게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입니다. 예측을 안 하고 우리가 돈을 벌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거두기 힘든 곳인데 그걸 예측이 안 하고 자꾸 대응의 영역이다. 계단식을 조금씩 오르다가 폭포수식 훅 떨어진데 이걸 어떻게 대응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훅 떨어지는데 잠깐 다녀왔는데 2% 빠졌어. 잠깐 다녀왔는데 3% 빠졌어. 이걸 어떻게 대응해요? 잠깐 일 보고 있는데 이걸 그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직업군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더더욱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대응의 영역이라고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반드시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3월 20일까지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을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이 업황, 또 그 다음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바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예측을 하는 쪽이 더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은 좀 단기간에 생기기가 어려운데요.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그리고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실력을 늘려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께 본격적인 강의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도 알찬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얘기한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해요. 제가 어제 단기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단기. 요거 단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죠? 단기라고 얘기하고 어제 바로 이제 어제예요. 어제. 경제지를 가져왔고 에볼라 바이러스 요 얘기했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코 바이러스 계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코 바이러스 계열, 그 RNA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굉장히 작은 미코 바이러스 계열인데 이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염률도 굉장히 강합니다. 호흡기로 일반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갑자기 7개국발 입국 검역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짚어드린 종목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젠, 먼저 시젠을 짚어드렸죠. 단기는 뭐라고요? 자연. 자, 추세를 타면 되는 거고 자연적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에 대한 부분은 테마를 형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젠만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종목이죠. 제가 얘기 드렸죠. 수젠텍, 요게 실적이 좋다. 여기까지만 봐라. 랩지노믹스는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분명히 이렇게 딱 워딩을 이렇게 딱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수젠텍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수급이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뭐다?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 여러 종목군이 형성이 되느냐, 섹터가 형성이 되느냐, 요걸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계속 따지면서 더 가져갈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드렸죠. 자,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죠? 그래, 어제 했는데 어제 요거는 양봉을 딱 기록하고 끝냈죠. 그죠? 어제 우리가 11시 방송이니까 12시까지 방송 딱 하고 양봉 딱 끝내고 끝냈어요. 그죠? 어제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음봉이었는데 양봉으로 딱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젠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으로 살짝 마감했어요. 그죠? 자, 랩지만 어떻게 됐어요? 랩지만 음봉으로 마감됐어요. 정확하게 본 거야. 이걸 그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히 안 살펴봐서 그래요.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시젠하고 수젠텍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랩지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다 모든 것, 주식은 뭐다? 종합예술이야. 단편 예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단기를 하더라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 시젠이 지금 한 장중에 아침에 8%까지 제가 오는 걸 봤어요. 그죠? 지금 한 5%. 수젠텍도 지금 한 5%, 장중에 한 11% 가까이 오른 걸 봤습니다. 단기 맞죠? 정확했던 거잖아. 여러분이 뉴스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단기도 철저하게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즉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개화된 정보, 즉 뉴스를 보는 길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 잃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앵커님 여쭤볼게요. 어제 내가 요 얘기했던 거 기억은 나요? 네, 기억나죠. 예, 에볼라 바이러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럼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면 우리 앵커님이 그 다음에는 시젠하고 수젠텍을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요게 경험이에요, 사실. 그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게 경험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게 신문을 보면서 자꾸 연상을 해야 돼. 딱 신문 딱 넘기는데 요거 딱 나오면 무슨 종목 탁탁 떠올라야 돼. 그게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나서 자꾸 이거를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 나는 능력이 좋아서 난 반드시 수익 볼 거야. 그거는 고2 때 학생하고 똑같습니다. 고2 때 학생들이요. 고1 때나 고2 때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교 적어내라 하면 최상위 대학을 막 적어냅니다. 그죠? 예, 고대, 서울대, 연대. 그죠? 이렇게 막 적어내요. 고대가 최상위에 있죠. 그러니까 요래 막 적어내요. 그죠? 그러나 막상 고3 되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확 다가오죠. 똑같은 이치야. 고2 학생이나 마찬가지야. 뭐냐? 자기만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신용을 써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미술을 써서 난 항상 벌 수 있어. 근데 희한하게 한 번 딱 준 그 신용으로 쓴 혹은 미수로 쓴 수익이 뭘 가져다 준 거냐면 폭탄을 가져다 준 거예요. 폭탄을 선물 받은 거예요. 딱 선물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아. 근데 이게 폭탄이야. 왜? 그다음부터 계속 신용 씁니다. 계속 미수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쫄딱 미끄러지죠. 그게 한 번의 어떤 강한 수익의 경험이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물론 수익의 경험을 떠올리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걸 만용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걸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죠? 만용, 근자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나온 말이 만초손 겸수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용할 때 만자잖아. 자만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를 초자에 그 다음에 손실을 가져온다. 겸손할 겸자잖아요. 그죠? 겸손하면 거둔다. 뭐를? 이익을. 그래서 만초손 겸수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만용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정말 꺼져 멀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무시하고 신문 나부랭이 신문 종이 쪼가리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신문 나부랭이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한다 하면 정말 내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은요 수많은 여러분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그 수많은 기자분들의 땀과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써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사를 보고 종목을 도출해내고 그게 단기인지 중장기로 가야 될 건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실적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종목을 선택해도 그것마저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마치 크게 둘러가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러고도 채널 돌리면 여러분은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어찌 되었건 제가 어제 분명히 강조드렸죠. 돌아가시라고. 군자 대로행이라고.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그게 정석이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름길로 가면 어디에 빠진다? 또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이에요. everyday. 마이니치. 그죠? 마이니치. 그 뭐 일본의 그 마이니치 신문 있잖아요. 그게 매일이란 뜻이야. 매일 everyday. 그죠? 경제지 하나 정도는 보세요. 정독을 하면 좋지만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정독이 안 돼. 처음에는 정독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가. 근데 중요한 기사들이 매지가이처럼 빠바바바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신문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제가 그랬어요. 신문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것들만 매지가이처럼 뽕 하고 떠올라가 바바바박 그냥 내 눈 쪽으로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정독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매일 경제지를 하나는 꼭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어가 가능한 분들, 뭐 요새 영어 불가능해도 영어가 좀 안 돼요라고 해도 번역 기능이 다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이 조금 더 빨라요. 요걸 그대로 그대로 가져와가 쓰시는 경제지 기자분들도 조금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와가 써. 그러니까 요게 항상 더 빠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중요한 것들은 요걸 먼저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황만 전하는 건 아니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가 이제 가장 큰 경험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그 제약주 들어가고 크게 수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단기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인들이 요새는 옷, 화장품을 쓰러 가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드럭, 약을 갖다가 막 한 약국을 털어간다는 얘기할 정도로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들이 본인들 제약회사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에 와서 약을 털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약주가 엄청 단기적으로 핫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제 경험이에요,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상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주간지. 경제주간지는 반드시 발품을 파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교보문고 가보면 웬만한 트렌드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서점에서 잘 나가는 것. 그죠? 근데 교보문고가 책만 파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장 서점에서 핫한 아이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그게 서점이에요. 우리가 경제 공부를 가르친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미래 산업사회에서 네가 꼭 필요한 것은 코딩은 꼭 해라. 그다음 두 번째, 죽지 않는 블루오션이 있다. 그게 뭐냐면 경제다. 경제는 네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뭐 아버지가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뭐 그런 얘기. 야, 너는 내 길을 걷지 마. 이걸 하지 않아요, 나는. 너는 너무 먼 길을 돌아가지 마라. 차라리 주식이 어떤 인생을 바꿀 만한 승부를 보기에는 오히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너는 내 길을 가지 마 이런 뭐 장인들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검은고 만드시는 분들, 가야금 만드시는 분들, 너는 내 길을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 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 아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 본인 아이가 잘 살기를 원하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지금 그 의사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그래 이 친구가 이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정말 바보다.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러길래 야 네가 실컷 고생해서 와이프가 편하게 살고 있는 걸 네가 보고 네 스스로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굳이 네 아들 둘을 의대를 보내서 며느리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너무나 바보 같은 마음 아니냐. 나는 차라리 고생하는 사위를 받아들이고 고생하는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야근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식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주식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막 경제 용어를 가르치고 우리가 흔히 주식 배우러 간다 그러면 저 뭐 금융교육원 가보면 경제 용어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주식에서는 뭐 시험 봐요. 얘를 시험 보게 할 거예요.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딱 몇 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좋아하는 것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임, 그 다음에 뭐 음식, 그죠? 옷,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나도 좋아하지만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 게임주를 자꾸 들고 옵니다. 왜? 게임주를 들고 와서 그걸로 수익을 보면 제가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면서 현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질 있잖아요. 현질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질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 게임주를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게임주도 들고 오고 이 게임이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요. 나 혼자 레벨업.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어디 가서 다 듣겠습니까? 애들한테 듣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딸 같은 경우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살은 안 쪘어요, 저처럼. 근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엄청 좋아합니다. 요거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삼양식품이 15만 원, 16만 원 때부터 계속 있어요. 지금 거의 1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좋아하는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좋아하는 것들이 뭘로 이어지면 되느냐 하면 주식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게임 회사를 네가 직접 찾아라. 그것이 어느 회사의 게임인지를 직접 찾아라.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막 지가 스스로 검색해보고 찾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이익을 찾아봐라. 지금 이익이 바닥권 영역에 있는데 이 나 혼자 레벨업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즉 이익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의 시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삼양식품 마찬가지죠. 네가 그렇게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면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불닭볶음면 한 친구당 불닭볶음면의 소비량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봐라. 이런 게 시초 경제 공부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걸 주식과 연관시켜 주는 거지요. 이게 경제 공부의 시초예요. 뭘 거창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경제학적 논리를 설명하고
걔들 시험 보게 할 거예요. 경제학과 보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들 해 전부 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 내 친구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 유저의 확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유저의 확보, 즉 사용자의 확보가 주식하고 연관되어지면 됩니다. 모든 건 그래요. 자, 게임도 마찬가지죠. 유저가 많이 확보돼야 되죠. 카카오톡이 왜 이렇게 좋아졌었습니까? 옛날에 카카오톡 한때 주가 엄청 갔죠. 왜 좋아졌어요? 카카오톡 유저가 많아서 그래요. 카카오가 활성화된 건 카카오톡 유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유저들이 처음에 좀 귀찮지만 야 그걸로 선물하게 하고 이런 거 해보니까 편하거든.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이익이 발생했다고. 그리고 얘들끼리 막 이모티콘을 막 인티라고 얘기하죠. 인티. 앵커님, 인티 써요? 인티요? 네. 네, 쓰죠. 인티를 결제해가면서 써요? 네, 결제하죠. 그래 바로 이렇다니까. 우리는 그거 쓰라하면 안 써요. 왜? 우리 세대는 야 이거 뭐 이런 걸 결제까지 해가면서 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달라. 인티 결제가 철저히 결제가 인티 예쁜 것들 무조건 사. 맞죠? 맞아요. 그래. 우리 세대하고 다르다니까. 그 이런 유저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회사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카카오뱅크하고 연동이 되는 거야. 그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걸 자꾸 공부하게 만드는 게 경제 공부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시초예요. 자, 세 번째가 고난이도 영역인데 이게 뭐냐?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죠. 이 경제 공부가 제대로 된 경제 공부지. 용어 외우고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이 어떠니, 한계요용 균등의 법칙이 어떠니 이걸 설명하긴 하는데 재화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을 때 뭐 이거 백날 설명해봐요. 재화는 또 뭐야? 계속 질문만 나오지. 그건 경제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건데 얘들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경제학과 가서 배우면 돼. 얘들이 경제학과를 지나가면 그때 가서 배우면 돼. 주식에서의 공부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 왜 자꾸 엉뚱한 걸 가르쳐? 교육은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얘들한테 실질적으로 지배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앵커님 요래 공부하면 주식을 요래 공부하면 쉬워 보이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요게 진짜 핵심이에요. 요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주식하고 연동시킬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앵커님 세대가 나는 사실 잠깐 지금 뭐 잘 살고 있겠지만 약간 조금 안 돼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앵커님들이 이제 요새 AI 기반으로 보면 목소리 녹음한 적 있어요, 혹시? 네. 목소리 녹음한 적 있죠? 네. 이 AI 앵커가 등장하기 시작한데 본인의 목소리를 몇 가지만 쫙 녹음해 놓으면 우리 이채연 앵커처럼 다른 이채연 앵커가 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AI 그죠? 아나운서. AI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똑같아. 그죠? 더 잘해요, 심지어. 말투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사람을 쓰면 비쌀 수 있지만 그 AI 앵커는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 하루 종일 떠들어. 뭔가 설명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자꾸 오니까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들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사실 지금 뭐 식당만 가봐도 로봇 키오스크로 주문하죠. 서빙 로봇이 음식 갖다 주죠. 심지어는 뭐 요새는 비빔밥은 셰프가 로봇이라 하더라고. 정확한 정량을 탁탁 담아갖고 딱 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이 저버리라 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잘 안 되잖아.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이들이 설 자리, 이들이 일을 해야 될 자리를 없애고 있다니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래 뭐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 중 반이나 한 몇 프로 정도예요. 친구들 중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 학생인 친구들도 있어서 근로하고 있는 친구가 30% 정도? 안 하고 있는 친구가 70% 정도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70%. 근데 요게 졸업하고 나서도 아마 요 현상 반백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50%가 근로하고 있지 않는 친구들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그들이 가장 돈을 적게 쓰는 어디로 간다?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온 프로그램들은 뭐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경제를 보는 바로미터죠. 다 컸는데 안 나가? 이거 요새 프로그램 있죠. 왜 안 나가겠어요?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컸는데 안 나가. 그죠? 그게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니까. 왜 보면 참 안 됐어. 점점 일자리는 더 없어질 건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것마저도 쉽지 않으니까 방에 웅크리는, 우리가 흔히 뭐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요게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 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대상이야. 그 시대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차라리 주식을 가르쳐 주세요. 주식은 하나의 훌륭한 직장입니다. 진짜 재테크를 잘할 수만 있다면 정말 훌륭한 직장이야. 평생 직장이야. 은퇴도 없어. 가르쳐야 돼요. 은퇴도 없어, 은퇴. 지금 봐봐요. 제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물론 저 아직 굉장히 젊습니다. 예.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은퇴가 없어.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단서조항이 붙지. 잘만 한다면. 이게 붙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잘 못하면요, 이건 직장이 아닌 거지. 공포지. 그죠? 그러니까 잘만 한다면 전제 조건이 붙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배워야 돼. 배워야 되죠. 근데 계속 채널 돌려본다고 이게 배워질까? 잘못 가르치는 사람 투성인데 배워질까? 절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주어진 정답지, 공시분석,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연습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태어날 때부터 나 주식 잘했어요? 아이고, 말도 아닌 소리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천재예요? 아니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항상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자꾸 하다 보면 는다니까. 그리고 미래 경제의 바로미터를 자꾸 분석해 보라고 했잖아. 광고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주식하고 연관시켜야지. 광고, 프로그램,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내가 애들한테 가르치잖아. 좋아하는 것들을 주식하고 연관시키라고. 그게 금융교육의 시초예요. 시작이에요. 특히 주식 금융교육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근거로 해서 자,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유한양행 블록버스터 신약 출격 대기 열척의 전하, 저에게 아직 열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 이제 늘 귀에 막 박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봐보자고. 그때 보여드렸던 유한양행 차트고. 자, 유한양행이 자, 요렇게 봐. 12만 원 밑으로 오면 딱 살아겠죠. 12원 딱 찍고 나서 오르고 올랐잖아. 어제도 올랐어요. 그죠? 오늘은 좀 빠지지. 그걸 다시 12만 원대 밑에 기회를 주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제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뭐라고? 12만 원 밑에 샀으면 뭐라고? 이건 중장기에 대한 부분이지만 바이 앤 밸런싱 하라고 얘기 다 했잖아. 자꾸 기억을 되짚어줘야 돼. 이거 프로그램을 띄엄 보니까 이런 거야. 바이, 사서, 앤 밸런싱,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바이 앤 밸런싱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뭐다? 시장이 3월 20일까지는 3월 20일 이까지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확실성 지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철저하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고 다시 떨어져 주면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라고 얘기했잖아. 내 얘기가 틀렸어요? 틀린 얘기 어디 있어? 이만큼 정확하다니까 이게 뉴스가. 그걸 보는 능력은 자꾸 보다 보면 키워져요. 그게 하루아침에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천재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뉴스 보는데 난 다 알겠 수 있고 뭐 내일 신문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신문 보는 거 아니에요. 어제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천재가 될 수는 없어요. 내일 신문을 봐야 천재가 되지. 내일 신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일 신문이 어떻게 나와, 지금? 자, 내가 얘기했죠. 보톡스 1세대, 필러 2세대, 스킨 부스터가 3세대라고. 그 노인, 즉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로 들어간 베이비 부머가 무병장수의 꿈도 꾸고 있지만 그들은 노년을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한다. 제니퍼 애니스톤 얘기도 했고, 그죠? 톱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얘기도 했고, 뭐 다 얘기해 줬어. 자, 정확하게 보자고. 자, 봐. 이게 파마 리서치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올랐는데도 오르잖아, 봐. 결국은 신문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자꾸 또랑에 빠지는 지름길, 이상한 지름길로 가게 된다니까. 나중에 길도 안 나오는 이상한 지름길로 가게 된다.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드린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내 아이한테도 하지 않는 교육을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를 나와서 마치 가짜뉴스 방송하듯이 주주주주주주주주 얘기합니다. 맞지도 않는 얘기를. 본인 아이한테 그렇게 교육시키겠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할걸요. 본인 아이한테 차트 교육시키겠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걸요. 본인 아이한테 이 기술적 영역이 다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못할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 너는 내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걸요. 틀린 얘기니까. 나는 가르친다니까요. 이건 맞는 얘기니까. 그죠? 본인 아이한테 가르치지 못할 차트 이런 거를 본인 아이한테 못 가르칠 거면서 왜 굳이 여기 나와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전혀 이해가, I don't understand.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내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다?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없는 방송 보지 마세요. 진실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실전 강의에서 우간다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건 단기라고도 분명히 얘기했고 시젠, 수젠택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휴머노이드는 전기차, 제2전기차다. 테슬라. 이것도 설명했어요. 납산 배터리, 우리가 납산 배터리에서 출발해서, 그죠? 리튬 이온 배터리. 예? 이온 배터리. 이걸로 넘어갔다가, 그죠?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원계 배터리로 넘어갔어요. 삼원계. 삼원계라는 건 세 가지 원소의 배터리란 얘기예요. 삼원계. 이 삼원계가 어디? 양극재예요. 양극재.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크게 구별하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어요. 그다음 분리막이 있고, 그죠? 그 가장자리를 떠도는 게 전해질입니다. 요 끝이야. 근데 이 양극재 소재를 삼원계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요거를 쓰면 훨씬 좋더라. 그래서 요게 SK 하이닉스 주 제품이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SK 그 이노베이션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은 LG 엔솔 쪽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그런데 요 니켈 양을 조금 늘리니까 배터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하이니켈, 그죠? 요게 등장했어요.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배가 아프거든요. 중국이 뭘 들고 나왔어요? 뭘 들고 나왔어요? L, 리튬, F, 철, P, 포스페이타, 인산염, 그죠?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여기 가격이 훨씬 싸거든. 요거에 비해서. 근데 성능은 LFP 배터리가 좋아. 제가 지금 제 차에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전기차에는 안 써요, 나는. 근데 일반 자동차에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LFP 배터리를 쓰니까 장점이 뭐가 있냐? 방전이 거의 되지 않아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반 납산 배터리의 충전 속도에 비해서 5배가 빠르대요. 무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이 우리가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무게가 월등히 가볍기 때문에 성능에 어떤 약간 극복 차이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가볍겠지. 이건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고 이런데 얘는
인산염이야. 소금. 인산염. 염으로 만들었잖아. 인산철, 철 그래봤자 함유량이 크게 크지도 않고. 그 가벼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LG 엔솔도 SK 이노베이션도 삼성 SDI도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회사들 주가가 계속 안 좋은 거야. 에코프로 BM,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회사도 다 안 좋지 지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얘기야.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나왔잖아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어요. 이걸 인산염으로 쓰겠다? 가정용인데. 그럼 집에 지금 가정용 이거는 이 랩탑에 노트북 이런 거에도 인산철 배터리는 쓰지 않아요. 가정용인데. 위험성이 있잖아, 인산철이. 소금이 뭐가 잘 돼요? 부식이 잘 되잖아. 아유, 우리 요번 겨울에 염화칼슘 연락에 뿌린 차들 봤잖아요. 염, 소금. 그 차가 그걸 탁 지나가다 보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요? 겨울 지나면 뭐? 세차를 하잖아. 특히 하부 세차 막 하잖아요. 왜요? 부식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부식이 잘 되는 걸 집안에 쓴다고? 에헤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자 옵티머스 1세대 테슬라 쪽,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 쪽이죠. 그 다음에 피규어 BYD 쪽이잖아. 자, 요런 것들이 등장하면 다시 양극재 시장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뭐 견뎌내야지. 지금부터 모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중장기라고 얘기했죠.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어제 얘기했고, 뭐 그 외에 양극재 회사들 많잖아요. LNF, 에코프로 BM 뭐 이런 양극재 회사들 많잖아, 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아가시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오늘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현대건설 한미합작 SMR 진다. SMR이 뭐야?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얘기야. 자, 그죠? 그러면 자, 이거 한전산업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느냐? 12월 26일 날 얘기했어요. 12월 26일 날 현대 삼성 DL 400조 SMR 출격한다. 이미 이 기사가 그전에부터 나오고 있었다니까. 근데 한미 합작 SMR 짓는다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됐냐? 주가 봐봐. 26일 이후부터 여기가 26일이에요. 26일부터 쭉 지금 2달간 급등 나왔다가 지금 싹 조정받았다가 지금 여기 딱 머물러 있는 거지. 이게 9,000원에서 출발했는 게 그때 방송하고 나서 단기간에 13,570원까지 간 거예요. 1월 20일 날. 한 달이 안 돼서 몇 프로 올랐어요? 40% 가까이 올랐어요. 45% 올랐잖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방송이에요. 근데도 채널 돌려? 노. 다른 방송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오개념을 또 잡는 거야. 그래서 자, 무조건 이 방송이야.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딱 끝!
전문가님께서는 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두 번, 세 번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이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만 시장을 파악할 수도 또 업황을 예측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님은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콕콕 집어주시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전문가님의 노하우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